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무술을 펼쳤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겨우 3살짜리 아이도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일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검의 이치를 완벽하게 갈고 닦았다. 하지만 3일 전만 해도 나는 온 무림에서 악명 높은 검기였다. 그때 갑자기 악기가 무림을 혈세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각 문파는 큰 피해를 입었다. 나는 친구 현조와 함께 힘겹게 그들을 막아냈다. 결국 나는 배후에서 계획하던 흑야공주를 검으로 베어 넘겼다. 하지만 그동안 현조는 부상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생명을 다하는 순간 그는 화산파를 상징하는 연구를 내 손바닥에 넣었다. 아직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며 정신이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갑자기 뒤에서 거센 마귀가 덮쳐왔다. 나는 심지어 누가 오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몸이 그 마귀에 의해 강제로 두 쪽으로 찢어졌다. 동시에 손목에 있는 영주가 갑자기 눈부신 붉은 빛을 내뿜었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노인이 있었다. 아직도 화산파의 백진장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저를 무위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위는 화산파의 2대 제자 중에서 맏형입니다. 또한 노도사 현조가 임종 전에 저에게 부탁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저와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가능성이 높게 무위의 몸으로 환생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급히 밖으로 나가서 얼굴을 씻었어. 현재 기억으로 보아 나는 무위의 몸으로 환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나는 꿈속에서 원주인의 20여 년 인생을 빠르게 지나갔어. 산시 혈사 사건의 발생, 단지 여러 중소 문파가 직접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화산파와 같은 패거리도 야습 사건을 겪었다. 그리고 원주인은 이 시기에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주인이 가슴 부상의 중상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제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 그 이상한 빛을 다시 떠올리면 분명히 노도사가 임종 전에 내게 전해준 매화 영주가 발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내 운명에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을 알았던 것일까? 그런데 왜 하필 무위의 몸을 빌려서 환생하라고 한 걸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노도사의 손길이라면 나는 그의 유언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해. 그리고 지금 자세히 느껴보니 그 가면을 쓴 녀석은 어둠의 궁전 주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절대 고수야. 설령 내가 생전에 전성기였다 해도 아마 그의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무위 이 몸을 계속해야 해. 수련이 내 전생보다 강해야 해. 동시에 화산파의 여러 장로들이 위논하고 있다. 이번 화산파가 어둠의 궁에 습격당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많은 건물이 파괴된 것 외에도 상당수의 제자들이 습격 중에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2세 제자 중 무위가 현조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이 일을 담당하는 백마을 장로는 무위가 예상외로 매우 침착하게 이 일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게다가 부상의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래서 어제 꽃촉각을 떠났다. 주관자는 여전히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무위가 단지 겉으로는 현조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걱정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각자에 와서 화산파의 무학경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생전 접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사악한 수련이었다. 갑자기 정통 문파를 배우라고 하니 정말로 좀 불편하다. 게다가 그동안 생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현조가 나를 통해 그를 방문한 이후 나를 데리고 화산파의 무학을 관찰하게 했다. 비록 현조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사귄 거무이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화산 무술은 정말 엉망이야. 그런데 현조는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 지금의 화산파는 예전의 명성을 잃었어. 심지어 점점 더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 같아. 비록 화산파의 검법은 이미 매화 피우기와 변화의 극에 달했지만 점차 모두가 이 허울뿐인 명성에 빠져들고 있어. 알아야 해. 심지어 무림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떨친 큰 문파도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면 새로움을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이 마음의 도를 굳건히 하길 원한다면 다시 열심히 수련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진정 극한 경지에 도달한 매화검법을 이것도 현조 노도사가 평생을 바쳐 추구한 소원입니다. 당시 저는 원래 현조의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진짜 느껴보니 화산파 내부에 분명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100년 동안 현조 외에는 화산파가 더 이상 다른 인재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저 이 생각이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니다. 화산파의 입문 무공을 보았을 뿐이다. 육합권과 육합신법 이것들은 다른 파에 두면 아마도 내문 제자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무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재의 손을 거치면서 변하게 된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화산파가 아마 이미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후대 사람들이 더 이상 돌파하기 어렵게 만든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생전에 전국 무림의 이름을 알린 사학파 제1검으로서 그리고 지금의 무위도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으니 그럼 나는 진정 극경에 도달한 검법으로 약속을 대신하자. 그리고 새로 창조된 검법은
화산에만 속하는 건법이어야 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화산의 이념을 담고 있는 건법이어야 해.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공법부터 시작해야 해. 그리고 현조가 남긴 비급은 내가 화산의 모든 무학을 통달한 후에 다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두 손을 천천히 단전해 놓았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위의 원래 무공을 모두 지우는 것이다. 다시 배우더라도 같은 무공과 주문이라도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다. 입문 무공인 화산파의 추화신법은 내 생전의 인기공보다 뒤지지 않는다. 내 전생에서 추구했던 것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괴상한 건법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화산파와 정반대이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전생의 깨달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시간이 금방 두 날 반이 지나갔다. 무철 제자가 다급한 얼굴로 내 방 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화해각을 떠난 지가 거의 3일이 지났다고 말했다. 아침 수련회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걱정이 되어 그래서 그가 와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무철과 함께 연무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화산파 제자들이 펼치는 무공은 몇 년 전 제가 본 것과 여전히 같았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형편없어졌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미 나타났다. 신체 중심이 불안정한 상황.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자세 유지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아마 이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기본기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녀석은 괜찮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이름이 무진이다. 이것은 나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무술을 연습할 때 앞에 서서 제자들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니 이 무진은 오히려 이대 제자들 중이 맏형 같아 보인다. 반면 원주인의 몸은 보기에도 허약해 보이고 성격 또한 매우 조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 무진은 차분한 성격으로 젊은 나이에 상당한 영웅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대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싶어하는 것도 정상이다. 무공 연습이 끝난 후 몇몇 제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내 상처가 어떤지 물어보았다. 나는 손을 흔들며 간단히 대답했다. 이미 별 문제 없다고. 상대방이 조금 놀랐다. 무슨 일이야? 왜 내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까? 그때 무진도 와서 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나를 좀 불쾌하게 만든 것은 이 녀석이 계단 위에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순간 그의 태도는 매우 친절했다. 장로님과 나에 대한 신뢰에 정말 감사하다. 그에게 무공지도라는 중책을 맡기다니.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앞으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무진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몇몇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놀랐다. 무진은 다시 좋은 표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전에 이미 약속했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단지 대사형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무진은 여전히 버티고 있어. 나는 이전에 대사형 역할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 이런 일을 그에게 맡겼던 거야. 대사형으로서 너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 이걸 보니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 보아하니 무진 이 녀석은 장문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이른바 주도제자는 주도자리 계승 자격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산시 혈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화산파의 일대 제자들은 이미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는 제자들과 장로들조차도 화산파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며 이제 나에게는 현차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화산파를 변화시키려면 장로들을 설득하거나 일대 제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바로 변화의 시기에 있는 이대 제자들이 가장 적합하다.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화산파의 주도자와 제자만이 수련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무공법인 자샤신법. 심지어는 전체 무림에서도 정말 손꼽아야 할 초월적인 신법이다. 내가 무위라는 이 몸을 사용하여 전생의 나를 초월하고 싶다면 이 신법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지금 무지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 자격이 있을까? 어두운 궁이 문파를 습격할 때 나는 조용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모든 장로님들이 매우 신경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궁 사람들을 만난다면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이지도 못했고 어둠의 궁 제자 하나도 오히려 장로님들이 힘써 나를 보호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도 참지 못하고 손을 댄 탓에 계속 참아왔던 제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들 칼을 뽑아 들었다. 장로님들의 필사적인 보호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 있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내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나는 다시 형님의 책임을 맡겠다. 말하면서 나는 천천히 눈앞의 계단을 밟았다. 내가 무진 곁에 다다랐을 때 내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너에게 고개를 들어야만 말할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너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많은 2차 제자들이 나를 다시 따르도록 하려는 거야.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무진은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가 알던 무기인가요? 나는 천천히 무진보다 높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내일부터 새벽 수련은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혹시 더 불만이 있으면 내일 수련이 끝난 후에 찾아오세요. 내가 떠나기 전에 무진은 참지 못하고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형님.
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 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 아니야. 사람이 한번 생사를 겪으면 많이 성숙해지게 돼. 이때 무대 아래의 동생들은 모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추측하고 있다. 처음에 무진 형님은 매우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이후 무진 형님의 표정도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무진 형님 측은 나를 배려하기 위해 양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는 무진에게 매우 충성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결심하고 나를 잘 배려하려고 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깊은 밤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소리를 들었다. 내 차가운 목소리가 천천히 나왔다. 너희들이 이렇게 늦게 오는 이유가 뭐냐? 말하면서 나는 긴 검을 꽉 쥐었다. 너희들이 일부러 사람의 눈을 피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를 조금 기대하게 만든다. 나는 나무검을 쥐고 천천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몇몇 후배들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내 말을 철회하라고 하러 온 것이다. 왜냐하면 무진 선배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체면을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러나기로 선택한 것이다. 나는 뻣뻣한 목을 두드렸다. 이것은 무진이 너희를 보낸 것이냐? 상대방은 즉시 부인했다. 아니야. 그냥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뿐이야. 그리고 그들은 내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주기를 바래. 그들이 나를 싫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능력 있는 선배에게 수련을 지도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야 무술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전에 보여준 모습은 형편없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 내 얼굴색이 순간 어두워졌다. 비록 너희가 각자의 걱정이 있겠지만 지금의 화산파는 바뀌지 않았나?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나? 그런데 너희가 주제를 실력으로 옮겼으니 각자 몸에 지닌 나무검을 꺼내라.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나무검을 꽉 쥐고 땅을 힘껏 내디디며 돌진해왔다. 하지만 나는 살짝 몸을 옆으로 기울였다. 주변의 기류가 앞에 있는 나무검을 힘껏 튕겨냈다. 그 뒤에 나는 손을 들어 휘둘렀다. 옆에서 아직 자세를 잡지 못한 제자들은 그 힘에 의해 땅에 쓰러졌다. 나는 그들의 몸을 붙잡고 일어섰다. 자신에게 패한 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를 도와야 해. 이 나쁜 습관을 잘 고쳐야 해. 한번 교육한 후에 두 사람은 나에게 완전히 감복했어. 다른 제자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너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당연히 함께 맞아야지. 나는 계속 질문했어. 내 실력이 정말로 무진보다 못한 건가?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니다.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몇 마디 당부한 후 그들을 보내주었다.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너는 언제까지 숨을 생각이냐? 무철이 말을 듣자 깜짝 놀랐다. 서둘러 어둠 속에서 나왔다. 그는 우연히 무산이 그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했다. 마음이 조금 불안했다. 그래서 따라가서 한번 봤다. 그런데 내가 무산을 이길 줄은 몰랐다. 그래서 늘 내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건가? 무철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현재 내가 보는 이 세 제자들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사형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항상 거리를 두는 제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몰래 대사형을 냉혹하게 조롱하는 제자들이다. 하지만 무철은 그 외에는 유일하다.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 그는 무위 곁에 있었어야 해. 은밀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를 지켜본 결과 무철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사실 다소 냉담해. 그런데 왜 그는 자주 무위를 도와줄까? 무위가 한 질문에 대해 나는 숨기지 않고 실력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거야. 단지 이전에 내가 무술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새벽에 수련하면서 자세히 말할게. 그렇다. 내 말에 무철이 의심을 갖지 않게 했어. 왜냐하면 방금 내가 보여준 것은 바로 화산파 입문 무공인 육합권법의 시작 동작이었거든. 그것은 그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육합권법의 검로였다. 나는 다소 괴로웠다. 비록 잠시 동안 이해를 통해 넘겼지만 그것은 내가 본래 강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른 한편 무산이 거처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 우연히 무진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야간 근무 중인 무론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 후 무진은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그는 반드시 무산과 그 둘을 잘 가르쳐야 할 것 같다. 내가 권력을 되찾더라도 내 성격으로는 정말로 그런 능력이 없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굳이 이런 치사한 짓을 할 필요는 없어.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날 아침 수련에 도착했다. 나는 무대에 서서 훈련 전 연설을 시작했다. 비록 이게 사람을 기죽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너희의 실력은 모두 약해. 무사의 강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약함은 결국 하나의 이유로 귀결된다. 바로 무학의 기초가 너무 부족한데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육합권법은 화산파의 입문 무학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침 수련은 오직 육합권법만 연습하겠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관중 속의 무륜이
말을 끊었다. 원래는 후속 무공을 빨리 익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급 무학을 배우고 매화를 피워야죠. 이것이 우리 이대 제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어요. 무륜 형이 불만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륜이 앞으로 나아가자 이상한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육합권법 수련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는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게 가르치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아.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내 무공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바로 고개를 돌려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나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 실력에 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계속 제자리에서 육합권법만으로 방어할 거야. 무륜이 사용하는 권법을 만약 무륜의 나무검이 내 몸에 닿을 수 있다면 혹은 내가 균형을 잃고 위치를 옮기게 하려는 것 그렇다면 무륜이 승리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나는 단지 철회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육합권법만 수련하겠다는 이 말을 아침 수련 지도에 자리를 비워줄 것이다. 이 말에 무르는 크게 웃었다. 그는 내가 어젯밤 무산을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자신감이 지나친 것 같아. 그렇다면 만약 오늘 그가 나를 많은 제자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면 그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무륜의 나무검이 바람을 가르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손목을 살짝 돌려 긴 검을 가로질렀다. 확실하게 막아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어떤 기술을 쓰든 결국 나는 여유롭게 막아냈다. 그는 이를 보고 더욱 초조해졌다. 검술도 급격히 변했다. 때로는 독사처럼 직격으로, 때로는 광풍처럼 가로막았다. 기술이 눈부시게 변화한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그저 태연하게 검으로 막아낸다. 매번 충돌은 정확하기 그지없다. 얼굴에는 심지어 약간의 무관심이 묻어있다. 그의 검 그림자가 날아다녀도 결국 내 몸에 가까이 오지 못해. 이 세 제자들은 모두 눈이 멀어버렸다. 왜냐하면 무륜은 이미 바람검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건 이 세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장 잘 다루는 기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때 나는 히히 웃었다. 다른 이 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일어나서 보면 내 실력은 확실히 좀 있네. 하지만 이 세 제자들과 비교하면 그 정도에 불과해. 더 강한 기술이 없다면 전투를 끝내야겠다. 이로 인해 무륜은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억울했지만 그는 정말로 더 강력한 기술을 내놓을 수 없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내가 항복한다면 오히려 모두에게 내 실력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가 위아해하는 순간에 그의 점점 흐릿해지는 눈빛을 바라보며 지금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사실 내 실력이 강해진 게 아니다. 검은 실제로는 두 팔로 휘둘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을 써야 한다. 따라서 검을 휘두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발이다. 너처럼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려고 서두르는 방식은 실제로 발이 힘을 간과하기 쉽다. 이렇게 하면 내 검술이 성공하더라도 배연에도 힘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가 부상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했을 때 내 검격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것은 네가 순간적으로 내는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보여준다. 그 정도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정한 검술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진정한 검을 휘두르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2분 반 후에 내 목소리가 다시 울릴 것이다. 무산. 너희 둘 빨리 올라와라. 무륜을 화해각으로 보내라. 나머지 사람들은 위견이 없다면 빨리 나무검을 들고 육합권법을 다시 연습하라. 물론 마음에 불만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도전할 수 있다. 무대 아래 제자들이 열심히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 생전에 현조와의 한담이 생각난다. 그때 나는 화산 제1검으로서 그가 왜 많은 이대 제자들 중에서 오직 무위라는 문화생만을 받았다. 내가 보기에는 무위의 재능이 정말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조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무위의 재능은 확실히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무위가 연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다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제자들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무위는 그리 쉽지 않다. 평범한 사람을 키운다면, 한 시대의 고수로 만든다면 그것은 스승이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무술의 진리 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원한다 해도 본심을 지키며 몇 명이 재능 있는 제자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지만 지금 나는 단지 전생의 검기일 뿐만 아니라 화산파를 이끄는 2대 제자인 선배님이기도 해. 이것이 무휘에게 어울리고 화산파의 수련 방식이야. 단지 나는 내 제자조차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었어. 이제 한 수 한 수 가르치려고 하다니.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화산파를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다면 늙은 도사님 이거 참 나에게 큰 은혜를 입히셨군요. 이후로 화산파의 모든 위 후계자들이 들어갔어요. 악마 같은 수련에 빠졌어요. 가끔 나는 바쁜 틈을 타서 자신의 경지를 높이려고 해.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감지력을 향상시키는 거야. 감지가 예민할수록 주변의 미세한 변화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무술 수련에 매우 큰 도움이 돼. 처음에는 무위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느낄 수 있어.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단지 그 사람은 나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어. 그것이 더 확실해 보여. 나에 대한 호기심. 하지만 지금 내 수준은 아직 낮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위치를. 그 다음 나는 화산파의 장경각에 도착했어. 양손을 모아 공손히 절했어. 현각 스승님을 뵙습니다. 저는 비급을 보러 왔습니다. 현각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마음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상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한 말이 저를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슨 그의 제자가 저를 걱정하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직접 가르친 사람은 총 3명이다. 혹시 현각 스승님이 나에게 공격할 생각인가? 하지만 나는 오히려 현각 스승님들이 내게 사과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산 그 녀석이 정말로 혼날 짓을 했다. 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는 이 일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현각 사배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냥 형으로서 한 일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끝나자마자 현각 사배님은 바로 나를 돌아보셨다. 그는 못 들었겠지. 방금 내가 뭐라고 말한 것 같아. 선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후 그의 시선이 멈췄어. 무위의 눈빛이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졌지.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의혹을 말해봐. 별일 없어. 먼저 비급을 읽어봐. 내가 돌아서 떠날 때 그도 점차 깨달았다. 스승을 잃은 사실일 것이다. 내게 큰 타격이었지만 확실히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었다. 내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 여기서 나는 오랫동안 찾았어. 드디어 필요한 비급을 찾았어. 현재 자신의 경지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해. 하지만 경지라는 개념은 사실 매우 모호해.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경지가 자신의 무공 수준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전혀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호에서는 생사란 단순히 한 사람의 무공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아무도 강경하게 맞붙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운 무공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뛰어난 판단력과 사고 능력이다. 그래서 진정한 경지는 무공을 완전히 익혀 몸에 새기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깨달음이다. 이것이 내가 사파의 제1검이 된 후 깨달은 이치다. 그러므로 현재 경지를 높이는 첫 번째 단계, 무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입문 단계의 비급만으로는 산파의 무공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나에게도 열람할 수 없는 비급이 있다. 이 규정은 제자들이 더 빠르게 수련하기 위해 무작정 비급을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미쳐버린 상황, 육합권법을 터득한 후 다른 3가지 권법이 있다. 농풍권법, 낙매권법과 만양권법. 이 3가지의 묘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거의 시험해 볼 수 있다 정도다. 입문 매화검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화산파의 유명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7절 매화검, 3능 매화검과 영농 매화검. 이 최종 3가지 검법이야말로 화산파가 무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세대 검문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전해지길 화산파를 정점에 올려놓은 검성이라고 불리는 인물, 그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매화 검법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현재 대략 정리해보면 화산파의 무학을 매화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육합검법은 그 비유이다. 흙에 깊이 뿌리 내린 뿌리, 그 위에는 줄기로서에 떨어진 매화가 있다. 바람과 만양검법, 그 위에 있는 매화 검은 가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3가지 매화 검은 가장 화려한 매화이다. 지금까지 나는 화산 무학에 대한 이해가 줄기 위치에만 이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실력이 뒷받침된다 해도 나는 뛰어난 매화검법을 열람할 수 없다. 매화검법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화산파의 특유의 검을 소지해야 한다. 그것은 오직 실력을 인정받은 화산파 제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최대한 빨리 매화검법을 얻는 방법. 바로 그때 낯선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매화검법을 배우고 싶나요? 나는 눈을 치켜뜨고 급히 공손히 절했다. 제자 무희가 주인님께 인사드립니다. 주인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비정각은 여기입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에 불이 켜진 곳에 왔네. 호기심에 들어와 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있다는 건 예상치 못했어. 그런데 마침 그도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새벽 수행 내용, 육합검법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내가 대충 파악했어. 주인장의 의도, 그가 내게 묻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이 질문들은 아마도 무희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것일 거야. 그리고 선조의 죽음도 내게 타격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 같아. 잠시 고민한 후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화산의 근본이 육합권법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대 제자들의 근본은 정말 형편없기 그지없다. 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이대 제자들 중에서 진짜로 육합권법을 터득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 답변은 거의 틀림없다고 할 수 있어. 그가 문주니까 당연히 이대 제자들의 수준도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문주께서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셨고 내 상태가 그보다 상상보다 더 형편없을 줄은 몰랐어.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원래의 무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듣기 거북한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혹한 말을 주저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어둠의 궁전의 공격이 저에게 너무 큰 타격이었나 봐요. 그때부터 계속 자신을 벌주게 될 거야. 자신에게 예전에는 싫어했던 일을 강요하게 되는 걸까? 그때 나는 천천히 계속 말했다. 사실 모든 2세 제자들은 육합권법을 매우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육합권법을 처음 수련할 때는 기본적으로 화산파에 막 입문했을 때야. 이제 꽤 시간이 흘렀네. 자주 수련하지 않으면 쉽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기 쉽지. 주인장은 조금 이해하지 못했어.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몰래 육합권법을 계속 수련하고 있어. 그런데 왜 더 오랜 시간 수련했는데도 이전보다 더 형편없게 되는 걸까?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잘 알려진 대로 강호에는 각기 다른 문파들이 존재하며 각자 고유의 무학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각 문파의 무학에 녹아든다. 따라서 문파의 무학은 실제로 그 문파가 추구하는 도를 담고 있다. 무공의 방식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무당파의 태극권, 그리고 태극기검, 점창파의 사일검법, 그리고 은월분관검, 청성파의 청운적화, 과 스촨 각관검. 그래서 무학을 배우는 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신체적인 수련만을 중시하지 않고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수련입니다. 내가 말을 마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파의 주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의견을 표현할 때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러한 길들을 오랫동안 이해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안의 말은 매우 타당하다. 이 순간 그에게 주는 느낌은 더 많다. 마치 현존을 대하는 것처럼. 장문이 계속해서 화제를 던졌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명성을 얻는 법을 이해해야 한다. 절기는 무학의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화산 무학의 도를 이해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인생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수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이 내가 보기에는 무학의 본질이다.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주인공은 어렴풋이 현조를 봤던 것 같다. 이 이치 때문에 그는 현조가 말했던 것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평범을 뛰어넘는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현조가 나를 눈여겨본 건 아닐까? 정신이 들자 주인공은 묻는다. 나는 어떻게 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 길은 간단해. 스승이 되고 그 스승을 초월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의 소원을 이어받아야 하니까. 말을 마친 후 문주가 갑자기 하하 웃기 시작했어. 그는 내가 정말로 스승의 죽음의 그늘을 벗어났다는 것에 기뻐했어. 그도 믿는다. 화산에서 유일하게 피어난 매화가 남긴 유일한 꽃봉오리를 언젠가는 똑같이 인간 세상에 피어나리라. 떠나기 전에 문주가 생각 끝에 나에게 한마디 조언을 했다. 사실 화산에는 매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꽃들도 많아. 그런데 왜 화산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겉모습이 눈에 띄지 않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은 매화였을까? 내가 그 속에 담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수련이 될 거야. 시간이 이렇게 2달 반이나 흘렀고 그때 화산의 장로들이 위논하고 있었다. 3대 제자를 모집하는 일에 대해 한 장로가 이번 모집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속가 제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를 통해 화산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주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속가 제자는 제외하더라도 산시 지역의 제자는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세 제자들이 직접 가서 선택한다. 이것도 하나의 난이도로 볼 수 있다. 상당한 외출 수련이다. 화면이 전환되어 산시성의 포성으로 간다. 내 뒤에는 몇 명이 이 세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다.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다. 일행의 모습이 조용히 이곳에 나타났다. 우리는 그냥 여기 지나쳤을 뿐이야. 그냥 한 무리와 스쳐 지나갔어. 비록 우연한 마찰이었지만 상대방이 우리 몸에 걸친 도포를 보고 나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 무조건 무아에게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려고 했어. 나는 이 놈들이 입고 있는 것을 알아봤어. 복장은 분명 범죄 조직에서 나왔어. 비록 섬서의 혈투 사건이 화산파에 상당한 피해를 주긴 했지만 이런 작은 문파가 감히 화산파와 맞서서 소란을 피우진 않을 거야. 그러니 분명 뒤에 다른 세력이 존재할 거야. 하지만 그저 길거리의 하찮은 부하일 뿐이야. 화산의 명성을 이렇게 쉽게 없앨 수는 없다. 내가 한 사람을 겨냥해 검을 뽑았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너희가 일부러 먼저 부딪힌 거구나.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초심자라는 걸 무시하는 것 같아. 혹시 암흑 세력이 화산파에 정면 도전을 하려는 건가? 내 말에 리더가 즉시 놀랐다. 그는 재빨리 손을 흔들며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말을 마치고 뒤에 있는 몇 사람과 함께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내 행동은 옆에 있는 무진을 약간 부끄럽게 만들었다. 방금 상대가 일부러 도발했을 때 그는 무아에게 사과하고 이를 수습하길 원했다. 그는 이미 화산파의 도복을 입었으니 외출할 때의 행동과 태도가 화산파의 체면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방의 행동을 사실상 화산파의 위신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옆에서 구체적인 동향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담하고도 여유롭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사형이라는 자리와는 아직 많이 차이가 나나요. 완전히 배불리 먹은 후에 무아는 아직도 뭔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문파는 단지 우리를 내보냈을 뿐입니다. 3대 제자를 모집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짐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파의 수장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각자의 능력을 이용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시다. 그리고 내일 신시전에 모이기로 합시다. 소위 범죄라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밤의 궁전처럼 악의 세력은 아니야. 그들의 목적은 아주 간단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깡패의 개념은 MMO에 살인자도 될 수 있고 강도도 될 수 있어. 이 순간 나는 조용히 어떤 범죄 조직의 뒤에 다가갔다. 낮에 감히 거리에서 민간인을 강탈하다니. 너희 범죄 조직 뒤에 상당한 세력이 있는 것 같구나. 내가 갑자기 한 말에 그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이렇게 오는 게 일부러야. 와서 시비 걸려고 한 거야. 쿵 소리와 함께 내 무릎이 날아왔다. 바로 상대의 이마에 부딪혔다. 거의 힘을 쓰지 않고도 나는 전투를 끝냈다. 그 후 나는 범죄 조직의 돈주머니로 한 가득 음식을 사서 한 집 앞에 갔다. 주변에서 계속 몰려오는 거지들을 보며 나는 긴 검을 꽉 쥐고 뒤로 휘둘렀다. 나는 착한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이런 것들을 건드리겠는가? 음식은 먼저 내 손에 쥐어진 검에게 물어봐라. 바로 그때 나이 많은 거지가 급히 나에게 절을 했다. 그는 완방의 샤오지시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들 부하들을 대신해 저에게 사과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인사합니다. 저는 화산파 2대 제자 우후이입니다. 이번에 오게 된 것은 당신에게 호성에 자리 잡고 있는 범죄 세력에 대한 정보를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나눠줬어. 원래 여기에는 화산이 있었어. 문화의 속과 문파는 화류문이었지. 하지만 섬서의 혈사 때에 잔열패에게 기회를 틈타 멸문당했어. 잔열패의 세력은 작지 않아.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 아니야. 공공연하게 지위가 가장 낮은 패거리야. 모두 예전에 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 단지 잔열단 뒤의 세력일 뿐이야. 소전도 확실히 알지 못해. 그저 들은 바로는 한 무인이 자주 잔열단과 접촉했다고 해. 그 무인의 출신은 구유건문이었어. 이곳은 산시성의 3대 문파 중 하나야. 비록 구유건문이 이 3대 문파 중에서 조금 뒤처져 있지만 그들은 화산파와 종남파에게 결코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들은 행동이 거만하고 독선적이다. 문파의 규모만 보더라도 화산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구유문파가 어떻게 작은 지역의 속가문파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그리고 구유문파의 일관된 스타일에 따라 명백하게 신속하게 분관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해 나는 그 무인의 정체가 더 궁금하다. 무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 날이 되면 어젯밤에 알아낸 몇 가지 정보를 떠올릴 것이다. 그 무인의 신분은 정난검이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그런 인물이 없다. 그리고 샤오지는 자신이 단지 그 이름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간은 금방 약속한 신시각에 다다랐다. 나는 제자들에게 각자 알아낸 정보를 말해보라고 했다. 우진이 먼저 의견을 밝혔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그 일당의 이름은 잔열당이다. 그리고 이곳을 합병하여 성장하고 있다. 화산의 속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무화가 얻는 것은 이러한 범죄 수단이 극히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성에서의 패권을 자주 이용해 여기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내부에 가장 평범한 일원조차도 무술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측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낸 이 정보는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지를 밝혀야 해. 그들이 어떻게 무공을 배웠는지. 비록 삼류 무공은 별 생각 없이 배울 수 있지만 상대는 여기서 만연히 횡포를 부리고 있어서 이 분야에 신경 쓰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해. 그러니 반드시 뒤에 누군가가 있어. 그들이 몰래 무공을 연마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구유건문 출신임을 알게 되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가 왜 이 범죄 집단을 도왔는지. 그 후 나는 내 생각을 표현했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시 이 범죄 집단을 소탕해야 한다고. 몇몇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주저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의 배경이 구유건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무철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겠다. 다고 생각했다. 이 일은 우리 같은 2차 제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와는 다르다. 이 무리의 범죄자들은 분명히 백성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 화산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눈이 커졌다. 그는 무철이 말한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화산파는 단지 섬서의 피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남겨진 유산을 처리하는데 이미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유건문과 충돌하게 된다면 상대의 성격에 따라 화산파는 반드시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판단을 듣고 있다. 나도 모르게 조금 안심이 된다. 너희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모두 알지.
구육 업무는 매우 오만한 문파라는 걸,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보통은 자신의 의도를 쉽게 숨기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본 건 잔혈봉이 아니고 그들이 포성에 세운 분도였을 거야. 그리고 현재 화산의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의 구육 업무는 언제든지 화산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화산에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잔혈단의 배후는 아마도 붉은 늑대의 검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무지는 여전히 위구심이 있다. 내가 받은 이 정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세상에 글을 쓰는 도움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정보 출처가 있을까? 알다시피 거짓하는 거지들로 이루어진 정파 세력이다. 그들은 매우 방대한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 필요한 음식을 교환하는 거야. 그들이 거의 모두 거짓 출신이긴 하지만 무술을 익힌 사람들도 있어. 또한 무림의 위와 의리를 굳게 지키고 있지. 결정을 내리자 우리 일행은 금방 잔혈방의 영역에 도착했어. 나는 바로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맞고 싶지 않다면 빨리 너희 파수꾼과 정르검을 내놔. 서둘러 튀어나와. 내 목소리가 떨어지자 남은 체력으로 파수꾼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자세히 보더니 우리 옷차림이 무산파 출신임을 알아챘다. 하지만 단지 이대 제자들일 뿐이다. 우리가 조용히 떠나기만 하면 된다. 그는 오늘 우리가 무례하게 구한 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동요하지 않는다. 가야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의 말투가 나를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 그러니 앞으로는 쉽게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로 인해 도우주는 마치 세상의 웃음거리를 본 것 같다. 우리 같은 애송이들이 아마도 그들이 남은 피를 가진 봉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우리에게 색깔 좀 보여줘. 그때 모아는 한 쌍의 평민 부부를 발견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땅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피투성이의 상처가 가득했다. 모아는 손을 뻗어 그들이 아직 미약한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야 한다.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두 사람이 서둘러 큰 칼을 들고 그녀 앞에 달려들었다. 모아는 이를 보고 서둘러 대나무 잎을 사용해 그들을 하나씩 밀쳐냈다. 이로 인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모아야. 내 몸에 찬 검은 장시경이니 상대는 분명히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니? 그 후 나는 전장의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들은 아마도 그들 몇 명일 것이다. 이대 제자들이 화산에 입문한 후 처음으로 강호에 나와 수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호의 위험과 인간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처음으로 맞닥뜨린 상황에서 침을 뱉고 진흙을 던지는 이런 비열한 전투 수단을 사용했다. 마음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당황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잘 단련할 수 있다. 그들의 무학에 대한 마음가짐을 현재 장로들의 보호도 없고 누구도 이 자들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 위지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실력뿐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모습은 내 예상을 벗어났다. 무철이라는 녀석은 성격이 약하지 않다. 무와 그들이 공격할 때 조심스러운 것과는 다르다. 바로 그때 잔열의 우두머리가 검을 꽉 쥐고 나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녀석은 들어온 이후로 입으로 위력을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실력자였다. 결국 2초 반 후에 땅 위에는 우두머리의 반신만 남기고 이로 인해 나머지 일행들은 현장에서 충격에 빠졌다. 우두머리의 실력이 이렇게 강력했는데도 쓰러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머리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우두머리가 없으면 다시 선택하면 된다. 누가 이 몇 명의 어린애들을 처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잔열단의 다음 우두머리가 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나는 정난검이 겁이 많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드디어 나와서 말할 용기를 냈군. 상대방은 다소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그를 잘 아는 것 같네요. 화산파의 이대 제자가 그의 이름을 알다니 그의 정난검이 화산에서 상당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를 직접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어제 당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약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습관이 없어서요. 붉은 늑대의 검사에 찾안 순식간에 쨍그랑하고 깨졌다. 일반적으로 화산 정파는 내처럼 예의가 없는 제자가 드물다. 내 입은 오히려 사악한 무리처럼 독하다. 말하면서 그의 몸은 가볍게 떨어졌다. 그가 직접 이 손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아마도 나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 순간 내 목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내 힘을 다해. 혹시 네가 그럴 능력이 있니? 정룡검은 서둘러 귀를 막았다. 이 녀석이 언제 그의 뒤로 달아난 거지? 나는 곧바로 몇 가지 시작 기술을 사용했고 정룡검은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녀석의 움직임은 정말 너무 빨랐다. 그는 내 동작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발을 옮겼는지도 보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금 내 검은 여전히 검집에 단단히 꽂혀있다. 내 표정은 매우 차분하다. 지금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위의 몸에 다시 태어난 이후로
이후로 이미 시간이 좀 흘렀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연구해왔다. 화산 무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그리고 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무공을. 하지만 늘 기회가 없었다. 연구 후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2차 제자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다. 장로들은 화산을 수리하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전혀 나와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눈앞에 정룡검과 맞붙는 것이 내게는 드문 기회가 될 것 같아. 그 순간 정룡검이 몸을 움직이며 다시 나에게 돌진해왔다. 나는 먼저 몸을 옆으로 비켜서 상대의 검찌르기를 피했어. 그리고 나서 살짝 몸을 낮추며 가로막는 공격을 피했어. 그 후 왼손으로 힘을 주어 화산 무학의 대나무 잎 손을 펼쳤어. 이로 인해 정룡검은 정말 당황해버렸어. 설마 그의 무공이 이미 내게 간파당한 건가? 하지만 그는 겨우 2가지 기술만 썼을 뿐인데, 만약 한두 가지 기술 안에서 상대의 무공을 간파할 수 있다면 내 경지가 그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을 하자 정난검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즉시 자신의 최강 기술인 정난검법을 사용했다. 이에 나는 앞으로 가볍게 나아갔다. 화산 무학의 낙매검을 베어내다. 너의 이 검법은 보기에는 매우 사납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더 많아.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는 정난검법, 사실 선인이 창조한 도적이빨 검법이야. 그저 네가 배운 것은 불완전한 전반부일 뿐이지. 이로 인해 정난검의 표정이 점점 더 당황스럽게 변한다.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눈앞의 검길이 그를 점점 압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정룡검의 머리카락이 바로 반쯤 잘려나갔다. 처음부터 나는 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뒤로 숨어서 지금까지도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이것을 진지한 대결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정난검의 무술 성과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건 그에게 정난검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다. 정난검은 갑자기 전신의 진기를 모았다. 정난검법 3년타가 이어졌다. 나는 눈빛을 번뜩이며 손목을 돌려 검이 온몸을 지켰다. 딱딱딱 3번이 날카로운 소리만 들렸다. 상대방의 정난 3년참. 나는 가볍게 모두 막아냈다. 그 후 나는 검끝을 한 번 돌렸다. 주저없이 한 검을 내밀었다. 한 번이 신음소리와 함께 검날이 정난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눈빛의 악랄함이 순간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몸은 무겁게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천란검의 주인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가슴에 정말로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천부라는 3글자. 구유검문은 대체로 3개의 부서로 나뉜다. 각각 구천부, 지옥부, 그리고 나락부이다. 외부인들은 이 3개의 부서가 구유검문의 최정상 기둥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지옥부와 나락부만 있다. 왜냐하면 구천부는 여러 해 동안 문파에 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계승구조에서 제외되었다. 구유검문이 지금 무공을 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파괴된 화산파를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 잔용회와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구천부의 주요 임무는 주성 수호와 후방 지원을 위해서다. 하지만 공을 세우고 문파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구천부가 뒤에서 몰래 산시 쪽에서 작은 행동을 하고 있어. 이때 정난검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어. 이 친구,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마. 구천부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구천부가 그를 위해 복수할 것이라는 것도 알겠지.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예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네가 여기서 죽는다면 구천부는 너의 죽음의 진짜 이유를 감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쓸 거야.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전선에 지원하면 확실히 나머지 2부서에게 구천부의 명성을 없앨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구천부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라도 화산파에 침입한다 해도 우리는 작은 구천부 하나쯤 두려워하지 않아. 지옥부와 나레쿠부의 세력까지 더한다 해도 나 역시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한때 혼자서 맞서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전부 구유검문에. 그 후 나는 죽은 척하는 잔열 도주장을 잡아 올렸다. 눈치 빠르면 빨리 수습하러 가라. 대략 계산해보니 너희 잔열단이 빼앗은 재산이 꽤 많네. 하지만 지금부터 너희는 이런 강탈한 돈을 모두 원주로 돌려줘야 해. 그리고 모든 불법 유흥업소도 닫아야 해. 하지만 너희는 기억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는 건 내가 자비가 있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너무 나쁘기 때문이야.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죽은 잔재들, 너희에게서 죄악은 이미 쉽게 씻기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남은 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속죄해야 한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무아와 그들을 보내겠다. 잔열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완수하게 하라. 하지만 잔열의 우두머리는 먼저 남아있어라. 왜냐하면 나는 여기 묻혀있는 영약 호수를 맡았기 때문이다. 전생에는 강해지기 위해 여기저기 기회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뒤에서 나를 지원해줄 스승이 없어서 영약을 얻으려면 검은 상인에게 더 많은 돈을 써야 해. 나는 거의 모든 돈을 검을 관리하는 데 썼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영약을 찾으러 가야 했어. 결국 나는 거의 7년을 들여서 영약인 하수호를 찾았어. 그때 하수호의 향기를 맡았을 때 온몸이 쓴맛과 축축한 진흙 냄새. 그래서 나는 여기 반드시 하수호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 잔열단 단장이 말하기를 이 하수호는 거의 200년 된 것이라고 해. 원래 그는 이걸 정난검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 그의 안내 덕분에 나는 곧
하수호가 묻혀있는 방에 도착했어. 일반적으로 무술을 익힌 조직이라면 모두 운이 좋은 공간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철문과 주변의 돌벽도 충분히 두꺼워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밖에서 진한 하수호 향을 느낄 수 있다. 내 전생에 먹었던 것은 아마 300년 된 하수호였다. 비록 이것은 200년 된 효과지만 확실히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어떤 하수호든지 귀한 신약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천천히 하수호가 담긴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때 내 동공이 갑자기 놀랐다. 겨우 200년 된 하수호가 왜 이렇게 클까?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이건 아마 400년 정도 된 것 같아. 혼자 차지하니 좀 미안하네. 다음에 좋은 걸 만나면 몇몇 제자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무와 그들의 감시 아래에서 잔열단의 많은 단원들이 곧 훔친 재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샤오 정궁은 이 장면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는 이 감시자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입고 있는 도복은 화산파에서 온 것이다. 즉 며칠 전에 그를 찾아온 정보를 물어본 젊은이이다. 그가 정말로 전체 잔열단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내 모습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샤오젠가이, 어떤 일에 대해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술집에 도착한 후 그에게 대략적인 이유를 설명했어. 정난검패는 그냥 한 무리의 오합지졸이야. 그들 중 일부는 범죄의 길에 들어선다고 들었어. 정말로 갈 길이 막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나는 그들이 포성 재건에 힘을 보탰으면 해.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그들의 책임자 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포성을 떠나기 전에 하나하나 그들의 단전을 모두 파괴할 거야. 샤오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로 이 무리의 범죄자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나에게 감사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포성에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화사는 아직 다른 두 곳의 세속 문파도 방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 내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3일 정도 더 머물 예정입니다. 이때 나는 주겹청 한 병을 들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제들의 위아한 눈빛 속에서 나는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비록 화산의 규칙이 정기적인 연말에만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갓 입문한 후배가 첫 실전에서 목숨을 잃기 가장 쉽다. 조직의 무공은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너희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의 사람들은 공격할 때 너희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까지도 상대에게 해를 끼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부인할 수 없는 당신들의 경지가 확실히 범죄 세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강호에서의 생과 사는 오직 무공의 경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 무사들이 이 점을 간과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들은 무사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일만으로도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내 말 들었지? 무진무화 모두 잔을 들어 한 모금씩 마셨다.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구나. 이 주겹청은 분명 술인데도 쓴맛이 느껴지지 않아. 이때 유일하게 무철의 마음은 술에 있지 않았다. 그는 앞서 내가 정룡건과 맞닥뜨릴 때 썼던 절대 그가 알고 있는 화상검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정난검과 맞설 때 명백히 화산의 검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정난검의 공격을 막는 그 한 수는 그가 본 적이 없는 검법으로 펼쳐졌다. 그에게는 힘에 중점을 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부드럽지 않은 검법. 그래서 지금 그는 알고 싶었다. 이것이 화산파의 어떤 검법인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덜컥하는 느낌을 주었다. 무철이라는 녀석의 마음이 이렇게 섬세하다는 걸 몰랐다. 나는 정말 그 검격을 막을 때 전생의 깊은 이치를 적용했다. 이것은 내가 전생에 창조한 그리고 사용된 독고검법의 묘리. 이것이 무철에게 보일 줄은 몰랐다. 그 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기술은 나중에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모습이 포성교회의 살림에 도착했다. 마침 산적들이 산에서 만났다. 길거리에서 행인을 강제로 털어가는 것. 그들의 행동은 범죄 조직과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거의 모두 무술을 배웠다는 점이다. 그리고 행동도 훨씬 조직적이다. 여기서 산적을 만났다면 주변에 분명 산채가 있다는 뜻이다. 그 전에 이미 샤오진에게 정보를 얻었다. 포주성에는 대략 5개의 산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포주성 근처의 모든 산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딱 5개가 있으니 각자 하나씩 선택하여 제거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행동할 때 나머지는 옆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모아는 이것을 듣고 약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번에 산에서 내려온 이유는 3대 제자 모집을 위해서였다. 내 태도는 냉담했다. 이유는 이미 말했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 효과적으로 악당을 제압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짝퉁을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각오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철이 먼저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를 전생에 첫 실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아마 화산의 3대 제자보다도 훨씬 어렸을 겁니다. 그때는 상대를 처치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했어. 하지만 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 그건 단지 내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방법일 뿐이야. 결국 각자 자신만의 전투 방식이 있으니까 앞서 언급한 검법에 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산채를 빠져나가는지 보고 난 후에 가르칠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그 후 3일 동안 제자들의 일은 남은 혈맹을 정리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각자 산채를 처리하러 갔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소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결국 처음으로 손에 쥔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산채를 무사히 해결했다. 하지만 무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그의 실력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는 여전히 좋은 각오를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다.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남을 해치는 게 더 두려운 거야.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가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거야. 드디어 셋째 날 밤에 무진이 책임지고 있던 산장을 성공적으로 소탕했어. 그때 나는 그들을 한 빈터로 이끌었어. 너희의 모습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 그러니 지금 나는 앞서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말하면서 크게 팔을 휘저으며 허리에 장검을 빠르게 뽑아들었다. 건광이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갑자기 땅에 남긴 것은 육안으로도 보이는 깊은 구덩이였다. 제자들이 보고 모두 충격에 빠졌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검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술은 화산 입문 무공인 육합검법에서 나온 것이다. 단지 나는 그 안에 무거운 이치를 부여했을 뿐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화산의 검법길, 심지어 혼란스러워도 순조롭게 다음 동작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화산 검법의 기초인 육합은 처음부터 공격과 방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합검 이후에는 어떤 동작과도 연결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육합검이 빠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기본 위에 변화와 환상의 묘리를 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전 화산검성은 바로 이런 생각으로 화산검법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지금까지도 그보다 완벽하게 빠름, 환, 그리고 변화의 묘리를 검법에 적용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스승이자 여러분의 현조 스승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수년간의 고행 끝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보고 있는 검의 중니다. 아직 그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묘리를 배우고 싶다면 이미 완성된 화산검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검술을 다시 배우기로 결정한 건가요? 무철은 잠시 망설인 후 결국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대영 형님, 이 검술을 가르쳐주세요. 그 후로 무철은 화산 기초 검술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먼저 네가 알고 있던 환상의 묘리를 잊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중의 묘리인지 상상해봐. 마지막으로 내가 휘두른 검과 네가 직접 휘두른 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봐. 한편 무아와 그들은 계속해서 갱단 감시일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서야 무아는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한 번 말한 적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인 무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한 말이 꽤 일리 있네. 그 외에도 범죄의 소나기에서 구출된 무고한 민간인들 덕분에 그들의 후손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 위협심을 품게 된 생각. 이 모든 일을 해결한 후 우리는 즉시 웨이난 성에 도착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웨이난의 화산 속가의 이름은 서나문이다. 우리가 서나문에 도착했을 때 마침 몇몇 작은 악당들이 속가 제자를 집단 폭행하고 있었다. 우리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손을 멈췄다. 나는 즉시 그중 한 사람의 주먹을 잡았다. 이 작은 녀석이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거겠지. 저 애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에게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야. 그로 인해 아이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아이의 마음이 왜곡될 수 있어. 하지만 엄격히 훈육하지 않으면 심지어 정직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쉽게 길을 잃기 쉽지. 그래서 나는 즉시 왼손을 들어 약간 힘을 주었다. 그와 동시에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내 옷을 잡아당겼다. 그 힘을 따라 나는 즉시 이해했다. 그 후 손바닥을 놓았다. 이 작은 아이들이 빨리 떠나게 하려고 그 폭행당한 속가 제자 은 두 손을 모아 우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녀는 꽃의 문 아래의 임사나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화산파 2대 제자 무희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아이들이 왜 당신을 때렸나요? 임사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더는 대정문의 소문주 자세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정문은 본문과는 물과 불처럼 대립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산 본문의 사건 이후로 대정문 쪽의 행동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꽃문의 제자들은 자주 대정문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꽃문 문주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결국 대정문 문주에게 되려 반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크게 만들어 문파 간의 싸움으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파 때문에 신화문 문주가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력이 예전만 못한 신화문, 대정문과 충돌한다면 신화문은 정말로 강호에서 이름을 잃을 수도 있다. 문주의 입장에서 보면 대정문이 어떤 약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당신이 제 옷을 잡았던 거죠. 계속 추궁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당신은 이 일이 문파 간의 전쟁으로 번질까 걱정했죠. 그래서 이 작은 놈들이 우쭐대게 되는 거고요. 너도 참고 견디기로 선택했구나. 말하고 나니 내 마음속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내가 이전에 추측한 것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화산의 주인공이 결코 이유 없이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문파를 돌보라고 보낸 것이다. 임사나의 인도로 우리는 곧 서나문의 문주인 문국을 만났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문파에서 우리를 보내온 것은 속과 문파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샤이나 문파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체로 샤이나 문파의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산시위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겪은 후에요. 대정문이 이 기회를 틈타서 결단코 샤이나 문파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들은 샤이나 문파에서 문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활동할 때 나와서 도발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서나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의 제자들이 가끔 여기 서나문에서 소란을 피우게 하기도 하고 그는 문주로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자연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칼을 들고 대정문과 맞설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를 빌미로 온갖 무고한 죄명을 씌워 서나문을 병합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무전은 얼굴에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진해서 화산 본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요? 이번 사나행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동안 속가 제자가 자주 깊은 물과 불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임묵국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화산 본문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다. 본래는 본문이 좋아진 후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본문이 자진해서 제자를 보내왔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손을 쓰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훌륭한 화산 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대정문이 위축되었군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임문주, 방금 말씀하신 톤으로 보아 우리에게 그리 신뢰를 두고 계신 것 같지 않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당신의 아드님인 임사나가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문주인 당신도 우리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겠죠. 임묵국은 계속 웃는 얼굴을 유지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했네요. 그는 한 지역의 속가 문파의 문주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무국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파를 지키는 것이 꽃의 문파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왔다. 아마 포성 쪽의 잔열파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다. 처리되었다는 소식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 하산한 화산 제자들이 그저 몇 명의 초보자들일 줄은 몰랐다. 만약 우리가 이 몇 명의 초보자들이 대정문의 세력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아예 전체 문파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 서나문은 멸망의 운명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묵국은 우리가 나서지 않도록 거절한 거죠. 임묵국은 지금 저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저희를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위험에 처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표정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산의 본가 제자가 정말로 평범하지 않군요. 다음 순간 나는 바로 일어섰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은 우리 4명이서 알아서 해결하죠. 이것에 무화가 어리둥절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소 무례한 것 같네요. 임묵국도 예상치 못한 듯하군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왜 그런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꽃의 문에서의 호의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꽃의 문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꽃의 문에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다.